안녕하세요. 리보온 동물의료센터 원장 최민석입니다. 이 영상은 CKD로 진단받은 고양이 보호자분들을 위한 CKD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리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만성 신부전 관리 가이드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으니 북마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보시면 되고요. 만성 신부전이란 일단 신장의 만성적인 손상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신장이라면 초음파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매끄러운 신장의 표면과 정상적인 크기를 갖고 있다면, 신부전을 갖게 된다면 이렇게 겉에 표면이 쭈글쭈글한 모양과 크기 자체가 위축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네프론이라는 신장의 기능을 하는 구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네프론 사구체라는 것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만성 신부전 CKD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 손상된 네프론 사구체 그리고 기능 저하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장은 콩팥은 회복이 되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은 크게 이렇게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신부전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임상 증상, 문제점들이 생기게 돼요. 보통 보호자분들께서 이 3가지 증상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 애기가 이상해요 하고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관리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급격히 악화가 될 아이가 있었다고 하면 관리를 통해서 서서히 악화가 되게 하는 게 목표고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합병증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목표고요. 치료가 아니라 평생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같은 경우는 신장 이식으로 치료의 개념이 있긴 한데, 고양이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삶의 질 유지, 그리고 남은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있고요. CKD의 단계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눠져요. CKD의 단계는 크레아티닌과 SDMA로 나누는데, 다음과 같이 일단 첫 검사 수치가 첫 단계가 아닙니다. 입원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크레아티닌이 10이었다고 하면, 이 고양이가 수액 처치를 통해서 퇴원할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4였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이는 퇴원할 때 스테이지 3단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검사 수치가 아니라 탈수를 충분히 교정하고 안정화됐을 때 수치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를 4단계로 나눴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크레아티닌이 2면은 여기에 속하고 SDMA가 30이면은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각 단계를 나눕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높은 수치 3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더 높은 스테이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단백뇨와 혈압 같은 경우는 서브 스테이지라고 따로 단계를 나눠놔요. 왜냐하면 이 2가지는 콩팥 기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단백뇨가 있다 혹은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필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CKD의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장의 기능 8가지를 여기에 쭈루룩 적어놨어요. 결국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 주는 게 CKD의 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1번부터 5번까지는 음수량 조절, 집에서 물 많이 마시게 해주고, 입원을 했다면 수액을 주고, 퇴원을 하거나 탈수를 더 타이트하게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집에서 피하 수액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노폐물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전해질 조절이 떨어지는 건 일단 식이 조절을 하는데, 제가 2단계 이상부터는 처방식 사료를 안내를 드릴 거고요. 1단계라고 하면 따로 식이 조절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7번까지는 먹는 약, 주사 등을 통해서 약물 조절로 관리를 해주는데, 이 빈혈 조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CKD 관리에 대해서 탈수 예방이 우선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CKD가 악화가 되면 보호자분들 느끼시겠지만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변을 많이 보다 보니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탈수가 악화가 됩니다. 근데 이 탈수 악화가 콩팥에 가는 관류, 혈액이 가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CKD가 또 악화를 시켜요. 그러면 결국에 CKD가 악화되면서 소변 증가되고 탈수 악화되는 게 또 CKD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은 탈수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음수량을 집에서 늘려주고 필요시엔 집에서 피하수액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량 늘리는 것,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 보호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서 고양이가 더 물을 잘 마실까? 연구를 이 방법 저 방법 시도를 하셔가지고 꼭 물 잘 먹게 해주시고요. 피하수액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에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드린 방법대로 피하수액을 해주시면 되고, 방법에 대해서 까먹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제가 댓글에 피하수액 방법을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식이 조절 같은 경우는 큰 원칙은 다음과 같아요. 낮은 단백질 함량, 낮은 인 함량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CKD가 악화가 되면 신장의 기능,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폐물이 몸 안에 축적이 되고 이거를 질소혈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CKD 단계를 나눌 때 크레아티닌 그리고 신장 수치 같이 볼 때 비유행 같이 봤죠. 이것들이 노폐물을 나타내는 지표들이고 그것들이 쌓이면 질소혈증이라 그러고, 이 노폐물 같은 경우는 몸에서 먹은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들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단백질 용량을 적게 먹으면 노폐물이 적게 쌓이겠죠. 그래서 낮은 단백질 함량을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도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인 수치가 높아지고, 이것 또한 신장의 기능에 떨어뜨리고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인 함량이 낮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단순히 낮은 단백질 함량, 낮은 인 함량만 있는 걸 찾아서 먹으면 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인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게 인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 첨가물이나 이런 데 인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권장드리는 건 처방식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잘 지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처방식을 먹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처방식 같은 경우는 2단계 이상부터 먹이는 걸 권장을 드려요. 1단계 고양이들에게 처방식을 먹였을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지는 않고, 그래서 2단계부터 권장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이는 1단계인데 식이 조절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고단백 간식, 예를 들면은 생선, 말린 것, 열빙어 혹은 뭐 닭가슴살 이런 거 먹고 있으면 일단 제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1단계 고양이들도 먹을 수 있는 얼리레날이라는 사료가 나왔으니 이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이 식이 조절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하고 보호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빼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적용도 CKD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중요한 건 이 고혈압, 단백뇨,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서브 스테이지로 따로 분류가 될 만큼 신부전, 신기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간혹 가다 보면 신부전 관리를 하는 고양인데 고혈압과 단백뇨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고양이 신부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혈압 혹은 단백뇨에 대한 이야기나 검사를 안 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꼭 같이 검사를 받으시고요. 이늪착제는 중요한 게 밥과 웬만하면 섞어서 먹고, 근데 우리 고양이 밥에 섞어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이늪착제가 기전이 밥을 먹으면 그 밥과 약이 섞이면서 이 이늪착제가 밥에 들어있는 인 성분을 뺏어와요. 그러면서 밥에 있는 인 성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 장 안에서 밥과 섞여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먹여주시고, 그리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될 게 빈혈과 삶의 질 개선 약물인데, 빈혈 같은 경우는 보통 주사로 관리를 하죠.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주사를 맞을 거고요. 빈혈 약이 최근에 먹는 약이 나왔는데 아직은 그 먹는 약이 국내에 유통이 잘 안 돼서 잘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주사로 관리를 할 거고, 심해질 시에는 수혈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개선 약물, 이게 제 생각에는 중요한데, 식욕 촉진제, 보통 CKD 3단계 정도부터는 식욕이 많이 떨어져요. 식욕 촉진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질소혈증이 생기게 되면 그 질소혈증이 위장관계를 자극을 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구토를 유발하고 뇌에 구토를 일으키는 중추를 자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구토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CKD가 있으면 위장관계 자극 때문에 위장관계 출혈까지 생길 수 있어서 위장관계 보호제까지 먹어야 되고, 실제로 식욕 촉진제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CKD 고양이들의 체중이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주면서 악화되거나 개선된 부분에 있으면 약물 조절을 꾸준히 해주면서 신장의 기능 악화를 천천히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정기검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혈액검사는 신장 수치, 빈혈, 전해질, 산증, 단백뇨가 있으면 몸에 있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부민, 그리고 혈압, 단백뇨, 체중 등을 측정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안 좋아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정기검진 같은 경우는 검사 주기는 1단계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진 않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2단계 같은 경우는 좀 짧아졌죠. 3개월에서 6개월. 근데 3단계, 4단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게 너무 다양해요. 3단계 같은 경우는 보통 입원을 했다 퇴원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퇴원을 했을 때는 검사 간격이 짧다가 아이가 안정화가 되거나 하면은 2개월에서 3개월까지 검사 간격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한 달마다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4단계 같은 경우는 아마 검사 간격이 많이 짧을 거예요. 네. 집에서 주의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은 신부전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임상 증상들이죠. 이 임상 증상들이 생기면 관리를 하다가 병원에 바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신부전은 기능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속도가 다르다 뿐이지. 근데 만약에 신장 기능이 유지되다가 기능이 갑자기 악화가 되면서 이때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때 와가지고 관리를 다시 하면서 이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는 것과 조금 더 지켜볼까 하다 기능이 더 떨어졌어요. 이때는 일단 기능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는 이 기능이 아예 돌아오지 않고 계속 악화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바로 내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CKD로 입원 중인 고양이 보호자분들에 대한 안내 사항인데, 일단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면 심각한 신부전, 심각한 탈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처치들이 들어갑니다. 일단 수액 처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심한 탈수를 교정을 해야 되고, 신부전 때문에 입원을 한다 그러면 전해질과 산증, 불균형이 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액으로 교정을 해줘요. 그리고 바이탈 교정, 아이의 체온, 혈압, 심박에도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교정을 해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이 흔들리고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식이 공급은 처방식 사료를 무조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건데, 자발 식이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콧줄, 비인두관을 잡아서 거기를 통해서 식이를 급이하도록 할 거고, 다음과 같은 약물들을 추가로 처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빈혈이 악화된다. 빈혈이 처음 왔는데 너무 심하다. 그럼 바로 수혈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게 퇴원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일단 처치를 하면서 보통은 수액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맞으면 어느 정도 신장 수치가 떨어지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신장 수치가 만약에 수액 하루 이틀 맞으면서 괜찮아진다. 하루 이틀 맞으니까 떨어지는 게 보이네. 그러면 신장 수치가 떨어지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시점이 퇴원 시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루 이틀, 3일 계속 신장수치가 잘 떨어져요. 그러다가 4일차가 되고 5일차가 됐는데 신장 수치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네. 그럼 여기서는 입원을 하면서 더 얻어갈 수 있는 이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퇴원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일단 퇴원 시점이 될 수가 있는데, 치료 반응이 불량할 경우, 위와 반대되는 경우죠. 수액을 적절하게 맞고 적절한 치료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났는데
만약에 3일차가 되어도 수치가 전혀 개선이 없다라고 하면 이도 마찬가지로 입원을 해서 얻어갈 이점이 없기 때문에 퇴원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량한 이유가 입원 중에 폐수종이 생기면서 숨을 못 쉰다, 혹은 신경 증상과 같은 경련이 생긴다, 혹은 오줌이 아예 안 만들어지는 문유 상태에 빠진다 라고 하면 아주 불량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두 가지를 안내를 드릴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병원에 있기보다는 퇴원해서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거나, 혹은 투석도 옵션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부분은 제가 보호자분과 상의가 필요할 게, 일단 만성 신부전으로 오래전부터 안 좋아져 오다가 이 상황에 빠졌다고 하면 투석을 한다고 한들 아이 상태가 뭐 예를 들면 정말 한 달이라도 더 살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비용도 여러 회 거치다 보면 1,000만 원 이상 나올 거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만성 신부전 오래 알아온 고양이가 이 상황에서 투석을 해서 얻을 게 크지 않아 보여서 이거는 제가 옵션으로 드리되 보호자분과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는 오메가3는 먹으면 좋아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먹으면 신장에 만성적인 염증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먹이셔도 괜찮아요. 유산균도 먹여도 괜찮습니다. 유산균이 요즘에 신장과 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고양이들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에서는 연구가 많이 됐는데 고양이에서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서 이건 필수는 아닌데 먹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부전이 있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장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많이 불균형들이 오면서 위장관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산균은 먹이고 싶으시다면 먹이는 거 추천드리고요. 복합보조제, 예를 들면 레날 어드밴스 등이 대표적으로 있죠. 이것들은 일단은 수의사랑 상의하고 먹여주세요. 왜냐면 여기에는 유산균도 있고, 그리고 이늪착제, 그리고 중탄산 같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3단계, 4단계 정도 되면 이늪착제랑 중탄산 경구제 같은 경우는 이미 먹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분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합보조제 같은 경우는 수의사랑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먹이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보호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이들이 식욕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아예 안 먹는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 일단 신장 처방식이 브랜드마다 있고 브랜드 안에서도 건사료, 습식사료도 캔 사료, 파우치 사료 여러 가지로 나눠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힘드시겠지만 이것들을 다 시도를 해보세요. 그 중에 기호성이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 시도를 해보시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식욕 촉진제가 최근에는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물약도 있고 알약도 있고 해가지고 성분이 다르거나 제형이 달라서 효과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볼 거고요. 그런데 이게 먹는 알약으로 먹는 거 말고는 바르는 제형이나 아니면은 액체로 된 제형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국내에 지금 정식적으로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들어온다거나 하면서 병원에 원내 재고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은 제가 그때그때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먹는다고 하면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비인두관, 콧줄 장착을 해서 먹여주는 것, 혹은 경식도관, 식도를 통해서 잠깐의 수술로 식도를 통해서 관을 장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경식도관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유지가 오래되고 관리도 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밥을 먹여주는 방법도 있고, 혹은 저단백 저인 간식을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처방식과 섞어서 먹여주는 방법도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저단백 저인 간식 중에서 계산을 해보면 그다지 저단백이 아니라거나 그다지 저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간식을 찾아온 걸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계산을 해서 먹여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CKD 1단계인데 신장 처방 사료를 먹이고 싶다. 근데 저는 2단계부터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 저단백식이다 보니까 1단계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이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빨리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 고단백 간식 중단, 먹이고 있는 닭가슴살, 열빙어 이런 고기류 간식 중단하시고 일반 사료를 먹인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얼리 레날캣, 로얄 캐닌에서 나왔죠. 이거를 먹여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계별 평균 수명인데 일단 수명이 다음과 같이 연구가 된 바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수명에 너무 매몰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3단계 같은 경우는 수치가 2.9부터 5까지예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실제로도 3단계 초기 고양이와 3단계 말기 고양이는 생존 기간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생존 기간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2단계 고양이나 1단계, 4단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의 생존 기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단백뇨, 그리고 아이의 체중도 생존 기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나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는 마시고 제가 아이의 상태나 그 다른 검사 결과들도 종합해서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KD 고양이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간급부터 피하수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병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보호자분과 아이에게 힘들지 않게 그리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의사 최민석이었습니다.